안녕하세요. 말하기의 자유 김용배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책 제목은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연습 관계편입니다. 작가님은 인젠리 작가님이에요. 중국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우선되는 거, 책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뻔한 이야기,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핵심되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님은 베이징 사범대 교육학 석사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엄마들의 입소문으로 자녀 교육서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된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님을 이긴다의 저자. 밀리언셀러라는 거는 100만 권 이상 팔았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10,000권 이상 팔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100만 권이면 감이 안 잡힙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 크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100만 권이라는 건, 그리고 입소문으로 100만 권이 팔렸다는 건 그 책이 얼마나 좋은지를 입증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 전작이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이분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녀 교육이나 자녀 상담 메일을. 그래서 그 메일을 쭉 받고 답변하고, 그래서 그 답변한 내용을 엮은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작가님이 총 몇 통의 메일을 받았는 줄 아세요? 작가님이 총 22만 통의 이메일을 받은 거죠. 말이 22만 개지 사실 저는 가늠이 안 가요. 저는 1000개 정도만 받아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 22만 개가 넘는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들을 일일이 답변을 하고 그 22만 개 중에서 그 와중에 약 5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총 50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까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가 둘째를 질투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엄마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질문만 들어도 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50여 가지 질문 중에서 저는 3가지 질문을 픽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이가 저녁 늦게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굳이 만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반만 보기로 하고 아이도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봤을 때 이제 세수도 하고 잘 준비도 해야 되니까 만화를 껐더니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결국 전 강제로 세수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는 또 만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도 되게 많이 겪을 게 보여요, 이런 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만화가 아니고 게임이었는데 게임 얼마큼 할래? 그리고 1시간이요. 그럼 1시간 지나서 안 한다고, 안 끝나고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는 실제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작가님의 답변 들려드릴게요. 어머님, 아이가 절반만 보겠다고 말한 것은 본능입니다. 만화를 보려면 어떻게든 엄마가 텔레비전을 켜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본능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사실 이 일은 어머님이 파놓은 함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화를 중간까지만 보고 끄자고 한 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안입니다. 어른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반만 먹고 그만 먹어라 라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어른도 그런데 아이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어머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제안입니다. 한마디로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근거로 아이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님, 설령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뿐입니다. 아이가 시간 딱딱 맞추어서 생활해야 하는 직장인도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종 제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이 많고 이해심과 자제력도 충분히 발전하기 힘듭니다. 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이는 너무 이게 하고 싶어. 부모는 이걸 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맺은 약속은 사실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등한 위치에서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오히려 약속에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이에게 넌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아이는 온종일 게임 아니면 자질구레한 일들에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만들까요? 저도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 있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다.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은 세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은 부모다. 성적이 나쁜 건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니까 네 탓이다 라는 부정적인 암시를 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나약한 놈이야, 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좋은 머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는 놈이야 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죠. 부정적 에너지에 가득 찬 아이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해결책,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를 키운 당사자가 부모님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보다는 위로와 포옹, 진실한 미소와 경청 등 자녀를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세요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전체적인 색깔이 그래요.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결국 내가 이해해주면, 기다린다면 이 아이는 선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누군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 무작정 아이를 무관심하게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도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아이가 무례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적당히 아이를 혼내고 훈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오냐오냐 해서 아이를 망치는 거고 어디까지가 적당한 교육인가요? 그 선이 궁금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작가님의 대답. 어머님, 사랑은 적절함 혹은 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유를 못 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식사하는 거, 옷 입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까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녀는 실패하면서 배우는 경험이나 실수해서 배우는 깨달음이 없죠. 없으니까 정작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안에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을 얼마나 내냐 안 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방관 반대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느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가 사랑이라는 거죠. 무작정 방임을 하는데도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 있겠죠.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를 주는 거죠.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저도 부모가 아니니까 부모 입장이 되면 정말 우리 자녀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했던 실수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최선의 길, 가장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선한 방향, 내버려두면 옳은 방향, 그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고, 아직은 우리나라도 본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 방식, 본인이 어렸을 때 당했던 걸 그대로 자녀에게 되물림하는 집들이 있어서 꼭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더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 조금 더 좋은 문화란 무엇일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연습 관계편 꼭 추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세요. 감사합니다.